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문이과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문이과 통합이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왜 시작됐고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과 통합은 말 그대로 문과와 이과,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을 통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입시도 거기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문이과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가 된 2022학년도 대입이 사실상 문이과 통합 첫 입시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문이과 통합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문이과 통합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 그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는 일반고 기준으로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등으로 교육과정을 비교적 엄격히 분리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때 문과를 선택하느냐 이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학생이 들어야 하는 과목 또는 들을 수 있는 과목이 거의 고정되는 셈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엄격한 문이과 구분이 적어도 교육과정상에서는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과거의 관습이나 수능 등 대입 전형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도 현실적으로는 문이과 교육과정이 일정 부분 구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입시 준비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2015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문이과 통합 시도가 진행됩니다. 지식정보사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 자연 분야 모두에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이때 고등학교 교과목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2018년 고1 학생들, 그러니까 2002년생부터 본격 적용이 됐지만 이에 맞는 수능제도 개편이 늦어지면서 실제로 문이과 통합 입시를 치른 첫 세대는 2003년생이 됐습니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자신의 진로 분야와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 통합 과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통합 과목이란 학생들이 1학년 때 듣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주로 듣는 국어, 수학 교과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하나의 교과는 여러 개의 과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는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같은 개별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그전에는 문과 국어, 이과 국어, 또 문과 수학, 이과 수학 그 과목들이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되었었다면 지금은 문이과생이 함께 듣는 국어, 수학 과목이 많아졌고 실제 수능에서도 국어는 이미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볼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수능 문제의 75% 정도는 문이과생이 함께 푸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대입 전형 요소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따라왔는데요. 그전에는 문과생과 이과생이 각각 경쟁했다면 지금은 함께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흔히 문과 침공이라고 표현되는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생과 이과생이 함께 경쟁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학 과목에서 이과생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수학 성적이 좋은 이과 학생들이 문과 계열 학과로 지원할 경우 이과 지원시보다 두세 단계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정시에서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등의 인서울 중위권대학 공대에 합격할 성적의 이과 학생들이 연세대나 고려대 인문계열 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학별 정시 수능 점수 계산에서 그만큼 이과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합 수능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수능 수학에서 문이과 등급을 따로 매겼기 때문에 수학 1등급 학생 중에서 문과 학생 비율이 65% 이상이었습니다. 이과보다 문과 학생 수가 더 많다 보니까 1등급을 받는 학생 숫자도 문과가 당연히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문이과 통합 이후에는 수학 1등급 학생 중에서 문과 학생 비율이 5에서 15%, 인원수로 치면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정시 지원이나 수능 최저 맞추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 인문계열 학과 지원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강대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과 지원자의 80% 이상이 이과생이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과목으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 간판을 보고 문과 계열로 지원한 거죠.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런 교차 지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학이나 교육당국이 이런 현상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책 변화로 상황 반전을 노릴 것이냐인데요. 서울대는 이미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도 학생들의 학생부를 함께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학생부 내신을 평가하면서 지원 학과에 맞는 과목을 수강했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이 지난 입시에서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문과 과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었던 문과 학생이 수능 수학은 확통이 아니라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통을 선택해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 기하 만점자들보다 표준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이외의 다른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정시에서의 학생부 평가가 아직 예고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23학년도 입시까지는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 또는 문과 학생들의 미적 기하 선택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 확통 선택자들의 불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의 보다 자세한 점수책에 관해서는 제가 그전에 올렸던 수능 과목 구조와 배점 방식 해설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따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이과 학생들이 함께 경쟁하는 과목들, 저는 통합 과목이라고 칭했지만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과목들이 늘어나면서 수능이나 정시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진 부분은 수시 전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내신의 전반적인 변별력을 적지 않게 떨어뜨린 점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자 중에서 내신에 불리했던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볼 수 있고요. 향후 수시에서 비교과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 스펙트럼은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종을 준비할 경우 자기 진로에 맞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1학년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 또 대학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목표 대학에 따라서 내신 관리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등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과 입시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총평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결국 이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은 제각각이고 입시는 아직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은 대학별 세부 입시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미리부터 목표 대학의 전형 변화에 관심을 갖고 거기 맞춰서 입시를 준비하는 게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 내신 과목 선택과 수능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대학별 수시, 정시, 입학 전형의 세부 변화를 꼼꼼히 따져봐야 성공적인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